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처녀 덕순이가 살았습니다. 덕순이는 18이 되던 해 마을 청년과 혼인을 했더랬지요. 헌데 첫날 밤부터 서방이 시름시름 아프더니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덜컥 죽어버렸지 뭡니까. 아이는커녕 제대로 합방도 못 해보았는데 졸지에 청상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살 길이 막막하구나. 서방님 병간호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가산을 정리했지만 생활고를 걱정할 처지였죠. 헌데 시집을 간 사이에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하여 덕순이는 돌아갈 곳, 머물 곳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덕순이는 심지가 굳은 여인이었지요. 낙심하기는커녕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유람을 나서야겠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찾아보는 거야? 하여 덕순이는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여인의 몸으로 마을 문 밖을 나섰답니다. 저녁이 되어 덕순이는 어느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물가는 어두컴컴하고 주변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나 어떻게 건넌담. 그때였습니다. 덕순이의 눈에 저 멀리에 어렴풋한 불빛 하나가 비치는 것이었죠. 덕순이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마침내 불빛이 나는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나루터에 자리한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늙은 노부부가 있었지요. 어르신, 오늘 밤 묵을 방이 혹시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처자 혼자 온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 줄은 미처 몰랐어요. 노부부는 서로 눈빛을 마주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 방을 쓰면 되겠구려. 고맙습니다. 혹 국밥 한 그릇도 될까요? 이를 어쩌나. 찾아오는 이가 드물어. 장사는 접은 지 오래되었소. 험한 세상. 이 늦은 밤에 처자가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되어 방을 내어준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오.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오,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쉬구려. 덕순이는 노부부의 인정을 느끼다가 어느덧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지? 걱정스러운 마음의 덕순이는 조심스레 방문 앞에 서서 안쪽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나갑시다. 영감 잠깐만요. 막상 죽으려 하니 겁이 납니다요. 부인, 내가 더 미안하오. 이제는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그리합시다. 이제 어서 가지요. 노부부의 말을 들은 덕순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목숨을 끊으려 하시다니. 이 일을 어쩌나. 망설일 겨를도 없이 덕순이는 곧장 장지문 앞에서 달려나갔지요. 어르신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덕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부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헌데 둘의 손에 새끼줄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초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제가 감히 어르신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목숨을 끊으시려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덕순이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조용히 노부부의 흐느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지요. 한참 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 들어 불행이 겹쳤다오. 사실 며칠째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소. 나루터에선 오가는 배도 뜸하고 장사는 끊긴 지 오래요. 그간 근근히 버텨왔지만 몸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구려. 덕순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나요? 혹시 어르신, 제가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셔도 되는지요? 처자의 마음이 참으로 고우이. 허나 늙은이 둘을 모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오.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니 억지로 짐을 지지는 말아주시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이 그리웠지요. 부디 저를 자식처럼 여겨주실 수는 없을까요? 덕순이의 두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할머니는 덕순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자 이름이 무엇이더냐? 덕순이라 합니다. 아이고, 덕순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는 덕순이를 가슴에 안고 등을 도닥도닥 두드리며 다정히 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도 덕순이의 따뜻한 말과 눈물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답니다. 그날 밤, 덕순이와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처럼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을 모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순이는 일찍 일어나 나루터 주막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집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고, 손님들에게 내줄 술만 구하면 언제든 주막을 다시 열 수 있겠구나. 덕순이가 마당을 돌고 있을 무렵 방 안에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그래, 우리 딸 덕순아. 일찍도 일어났구나. 덕순이는 딸이라 불러주는 말이 기쁘기 그지 없었답니다. 오늘은 나루터 쪽으로 다녀오지요. 거기엔 사공들도 계시고 필요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좋다.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가보자꾸나. 이 늙은 것들도 딸과 함께라면 다 좋지. 그리하여 세 사람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루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노를 젓는 사공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공 몇몇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주막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태 어디 계셨습니까? 허허. 우리가 좀 몸이 아파 있었지. 그동안 주막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젠 다시 열어볼까 해서요. 사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땐가부터 이상하게 주막에서 술만 한 잔 걸치면 배탈이 나더이다. 해서 그 뒤로는 발길을 끊었지요. 어머, 그런 일이? 원래 그 집 막걸리가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더운 여름 배 젓고 나면 거기서 한 사발 마시는 것이 낙이었지요. 다시 여신다면 꼭 들르고 싶습니다요. 다만 그 일이 좀 걸려서. 맞아. 생각하니 그 무렵부터 손님이 줄었지. 다들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더니. 술 빚는 솜씨는 똑같은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 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사공님들도 믿고 돌아와 주세요. 주모 낭자 말에 믿음이 갑니다. 예전 그 맛만 돌아온다면 다시 발 디딜 틈도 없을 겁니다요. 그날 오후 덕순이네 부녀는 장터로 갔습니다. 주막에서 쓸 식재료를 사들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호박죽 좋아하세요? 덕순아, 돈을 너무 쓰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 넌 그저 네 살림 챙기면 되지. 걱정 마셔요. 모처럼 같이 왔는데 함께 달달한 것도 먹고 그랬으면 해서요. 헌데 저만치서 두 사내가 이쪽을 몰래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구람? 왜 미행을 하는 걸까? 덕순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할머니 할아버지와 강둑길을 걸어 돌아왔지요. 세 사람은 강바람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주막으로 향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직 물 한 개가 강 위를 덮고 있을 무렵 주막을 수리할 일꾼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덕순이는 고쳐야 할 곳들을 차근차근 짚어주었지요. 주모님, 주막을 다시 여시려는 것이요? 네, 예전보다 더 맛있는 막걸리를 빚을 참이어요. 어허,
그럼 그 할매네 막걸리를 다시 마실 수 있는 것이로군요. 그 술맛이 얼마나 생각났는지 모릅니다요. 아이고야, 내 술을 그리 생각해 주다니. 참으로 고맙구려. 열흘 뒤에 장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시면 첫 잔은 제가 직접 따라드릴게요. 강가의 주막은 다시금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할머니는 덕순이를 방 안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순아, 내가 예전처럼 술맛을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도 장담을 하다니 어쩌자고 그러느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따를게요. 반드시 예전 그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덕순이의 말에 걱정 반, 믿음 반의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덕순이에게 막걸리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덕순이의 주막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허나 한낮이 지나도록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지 않으니 주막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덕순아, 손님이 오질 않으니 내심 걱정이 되는구나. 첫날부터 북적일 수야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도포에 삿갓을 눌러 쓴 거렁뱅이 하나가 터벅터벅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순이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했지요. 그냥 목이 말라 그럽니다. 주모, 혹 술 한 사발만 주실 수 있겠어? 아이고야 덕순아, 첫 손님이 거렁뱅이라니. 이러다 거렁뱅이들만 모여들면 어쩌누? 오늘은 거렁뱅이 한 사람이지만 내일은 사공둘셋 올 수도 있지요. 덕순이는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주었습니다. 거렁뱅이는 조심스레 받아들고는 정신없이 한 사발 들이켰습니다. 키야, 이거 정말 사람 살리는 맛이오. 이런 술 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복 받을 것이오, 주모님. 이 집은 곧 다시 북적일 거요. 그렇게 거렁뱅이는 막걸리값 대신 덕담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해가 서서히 물 너머 산등성이로 기울고 강가 주막 마당에는 초롱불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그때였지요. 저 멀리 강 너머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순아, 방금 그 소리 사람 목소리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주막으로 오는 손님들일까? 글쎄요. 강바람 소리와 뒤섞여 잘은 모르겠지만 강 저편에서 희미한 등불이 일렬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작은 나룻배 몇 척이 줄줄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거렁뱅이 차림의 사내들이 타고 있었지요. 덕순아, 이 많은 이들이 다 거렁뱅이들 아닌가? 어머니, 어차피 오늘 담근 막걸리는 내일 팔 수 없지요. 술이 남는 것보다 사람 속이 채워지는 게 낫겠어요? 헌데 이렇게 퍼주다간 금방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지켜보세요.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꾸나. 항상 웃는 덕순이의 얼굴을 본 할머니는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삼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낮에 거렁뱅이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모, 나 또 왔소이다. 막걸리 맛이 그리도 좋으셨나 보군요. 덕순이는 웃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좋다 못해서 동료들까지 다 데려왔소. 술 한 사발씩 부탁하오. 안주야 없어도 좋지만 있다면 더 좋겠지요. 덕순이는 아무 말 없이 부지런히 술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렁뱅이들은 하나둘 마당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소리 높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주모,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 무엇이든 물으시지요. 이렇게 거렁뱅이들이 몰려왔는데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거꾸로 푸짐하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허나 덕순이는 웃을 따름이었죠.
오늘 담근 술은 내일로 넘길 수 없고 술이란 게 사람 가슴을 덮이는 것이니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덕순이 말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지요. 거렁뱅이는 덕순이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모의 마음씨는 비단결 같소이다. 이런 여인을 오늘에서야 만나다니. 세상에 헛살지는 않았구려. 허나 이렇게 퍼주기만 하다간 어찌 되겠소? 장사란 게 이리 하다간 금방 거덜나는 법인데. 술이 사람 속을 채운다면 그만한 장사도 없지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맛있게 드셨다면 나루 건너 사람들한테 소문 좀 내주세요. 거렁뱅이는 덕순이의 사발을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주모, 서방이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조만간 장인 장모께 인사드리러 오리다. 자, 그럼 이거 받으시오. 그는 덕순이의 손을 덥석 잡더니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어머, 대체 이게 얼마예요? 에이, 별거 아니오. 주모 술맛에 비하면 싼 값이지. 거렁뱅이는 멋쩍은 웃음을 남긴 채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덕순아, 그 거렁뱅이가 돈을 놓고 갔다니 참말 다행이구나. 겉은 거렁뱅이인데 어찌 그리도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냐? 설마 훔친 돈은 아니겠지? 그런 분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맑았고 말에도 거짓이 없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어쨌거나 돈이 들어와서 다행이구나. 그리하여 덕순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쁘게 그날 장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이는 날마다 쉴 틈 없이 손님을 맞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근심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순이는 새로 빚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허나 술을 입에 대자 어째 그 맛이 이상하였습니다. 지금껏 내온 구수하고 깊은 풍미는 온데간데 없고 쓰고 매운 내가 감돌았지요. 어머니, 이 막걸리 맛 좀 보셔요. 예전에도 이런 맛이 난 적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술을 한 모금 머금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맞다. 이 맛이다. 그때도 이런 맛이 났던 게야. 손님들이 술 맛이 이상하다고 발길을 끊었던 그날과 똑같다. 이를 어째야 하노?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 술은 모두 버릴 겁니다. 이 귀한 술을 몽땅 버린다고? 그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맛이 이상한데 어찌 팔겠어요? 원인을 찾기 전까진 주막문도 닫을 거예요. 손님한테 거짓을 팔 순 없어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래. 맛없는 술을 팔 수야. 없는 일이야. 덕순이는 막걸리의 병고를 알리려 관하로 향했습니다. 헌데 포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들어오려는 덕순이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막걸리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아 신고하려 왔습니다. 이보시오. 그깟 일로 사또를 보려 하오? 사또나리는 외출 중이니 다음에 오시지요. 그럼 간단히라도 접수를 해야지요. 우리가 그리 한가한 줄 아시오. 쓸데없이 회방 말고 썩 돌아가시오. 덜컥 문전박대를 당한 덕순이는 대문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덕순이 주모 아니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주막에 왔던 거렁뱅이 사내였지요. 헌데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몰라볼 만큼 말쑥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설마 그날 주막에 오신 거렁뱅이님? 에헤이, 거렁뱅이님이라니 섭섭하지요. 그때는 형편없는 차림을 했지만 오늘은 아니라오. 두 사람은 그늘 아래의 자리를 틀고 맛이 변한 막걸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술맛이 변하고
마신 이들마다 속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덕순이는 관아 대문을 보다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헌데 관아에선 듣지도 않고 내쫓기고 말았죠.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나는 지금 고을의 식료 조작 사건을 쫓고 있어. 아마도 덕순이 주문의 술도 무관치 않을 듯하오. 덕순이는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았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자 덕순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찌 그리 단정하시나요? 그런 증상 꽤나 익숙하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 마을 주막들에서 자주 벌어진 일이오. 어머나, 그게 정말인가요? 선비의 말에 덕순이는 눈이 이따시만큼 커지고 말았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미인 주모의 주막이 있어. 그 주막을 제외하곤 모두 겪은 일이지. 그러다가 망한 주막도 부지기수라오. 미인주모의 주막은 나루터 마을에서 가장 컸지요. 그 주막에는 심지어 사또나리도 자주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손님을 뺏기기 싫은 주막에서 악심을 품고 자주 쓰는 수법이요. 경쟁하는 주막의 술독에다가 약을 타는 것이지. 어쩌면 지금 이나루터 마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오. 허나 덕순이는 믿기 힘들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다니? 허투루 말하진 않소. 술독이며 장독대 근처하여간 주변에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는지 보시오. 알겠어요? 혹 무슨 일 있거든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주모의 부탁을 마다할 리가 있겠소? 잠시 후 선비가 슬며시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마음이 없다는 말씀은 안 하셨소. 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주막 문을 닫으셨다기에 혹시 장인어른 댁에 인사 못 드릴까 걱정했지요.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덕순이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잘 마무리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청원드리죠. 덕순이는 빨개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이 종종 걸음으로 부지런히 돌아갔답니다. 한편 미인주모는 몰려온 손님들 앞에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덕순이네 막걸리 맛이 좋다는 소문에 단골들이 자꾸만 발길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사를 마친 미인주모는 은밀히 고을사또와 술상을 마주하고 있었답니다. 사또, 요즘은 덕순이네 주막에 손님이 다 빠져나가니 속이 끓습니다요. 그깟 허름한 주막 하나에 우리 주모가 왜 이리 속을 태우시오? 내가 있지 않소? 그러니 제가 사또만 믿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 걱정 마시오. 전에 넣어두라. 한돌가루 아직 효과가 있는가? 예, 민물에 타기만 하면 막걸리 맛이 변하는지라. 좋소.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그대와 나는 도성에도 이름을 날릴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심술맞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또뿐이옵니다. 이리 오셔요. 오늘 하루도 공무를 보시느라 지치신 몸을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 주모를 좋아하는 거라니까. 히덕거리덕. 두 사람은 이내 훌렁훌렁 걷어던지고는 아주 찰떡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내 주막 안방에서 나는 뜨거운 소리가 마당까지 들릴 정도로 자지러졌지요. 한편 선비는 붙잡은 사내들을 신문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벌였느냐? 저희는 그저 미인주모와 고을사또님 말씀만 따랐을 뿐이요. 고을사또라 입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사실이옵니다. 술맛을 망치라는 말도 사또께서 지시하였소. 저희는 그냥 술에 돌가루를 넣었을 뿐이요. 선비는 두 사내를 하옥시킨 뒤 곧바로 부하들을 소집하였지요. 그 길로 선비는 부하들과 함께 미인주모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인주모를 포박하라. 이 모든 사단의 장본인이니라. 부하들 사이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렸습니다.
방을 열어라. 높으신 나리의 명이니라.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미인 주모와 고을 사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대로 넋이 나간 얼굴로 얼어붙었지요. 두 사람은 허겁지겁 옷을 걸쳐 입고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밤에 이러시는 것이요? 너희들 미쳤느냐? 감히 본 사또를 포박하려 드는 게냐? 고을 사또는 선비를 발견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대체 니놈은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냐? 그때 선비는 천천히 품 안을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그걸 본 사또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이 몸은 조정에서 직접 파견된 어사니라. 사또 그대의 죄는 벌써 상소로 올라갔다. 선비, 아니 어사나리의 서술에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어사나리. 이게 무슨 조하냐? 이보시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라. 암행어사 앞에서 그 입으로 살 길을 막고 있구나. 그리하여 고을 사또와 미인 주모는 나란히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 앞은 백성들이 몰려들어 시끄러웠고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게 우리 사또였다고? 저 미인 주모하고 한패였구먼. 어쩐지 동네 주막들을 못살게 굴더니. 선비는 관하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장부와 서고를 뒤졌습니다. 며칠간 묵혀둔 장부에서 사또가 명목상 수리하겠다던 다리 공사비를 착복한 기록, 지방 세곡을 빼돌린 문서, 그리고 뇌물 명부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능히 파직에 유배까지 갈 일이로다. 나리, 이 모든 걸 어찌하시렵니까? 상소문과 증거물을 바로 올리겠다. 조정의 뜻은 백성의 뜻이니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 그날 밤 어사는 한 장의 그림을 들고 덕순인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여인을 아시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선비가 내민 그림은 바로 미인주모의 얼굴이었지요. 선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노인은 그림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더니 손을 떨어뜨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혹이 여인을 아십니까? 알고 말고 이 애는 우리 조카 딸이다. 헌데 옛날에 이 아이는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몄지 뭐냐. 형님의 딸이었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거둬 길렀는데 어느 날부터 집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재산 정리를 하겠다며 들들 복지 뭐냐. 형님 재산까지 슬쩍 자기 이름으로 옮기고는 우리더러 집을 비우라 하더군. 살림을 빼앗기고 쫓겨나듯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건만. 설마 했는데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려. 두 분 다 염려 마십시오. 이젠 제가 알고 있으니 이 주막에 더는 손 못 대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 미인주모에게 노란한 이유가 무엇이오? 허면 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술 한 잔 주며 위로를 해주더니 어찌나 다정하고 살갑던지. 매일 밤 찾아와 아양을 떨며 품에 안기는 통에 나도 모르게 정이 들었다오. 허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소. 백성을 외면한 죄 무겁소이다. 고을 사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관하에서 어사나리가 재판을 하였지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술에 독을 타게 하여 장사 방해한 죄, 여인과 놀아나며 관아 물목을 횡령한 죄, 죄목이 차고도 넘친다. 여봐라, 어서 두 죄인들을 감옥에 수감하라. 그리하여 고을 사또는 하루아침에 파직을 당하였지요. 덕순인의 주막술에 약을 탄 미인주모는 고을 사또보다도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노비가 된 미인주모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늦은 후였지요.
어사는 일을 마친 뒤 덕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덕순이는 평상에 앉아 마당을 쓸던 손을 멈추고 그제야 말없이 서 있는 어사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머, 그럼 선비님이 암행어 사셨습니까? 덕순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하옵니다. 그리 머리 숙일 것 없어. 그날 막걸리 한 사발에 내 마음까지 넘어갔다오. 덕순이, 나는 그대에게 첫눈에 반하였소이다. 그대만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니 이 주막에 어찌 아니오겠소. 그게 행복이지요. 크지 않고 조용한 것. 허나 나는 큰 행복을 원하오. 장인 장모는 어디 계시오? 어사님, 또 농을 하시네요. 어사와 덕순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덕순이와 혼인을 맺고 싶습니다. 허허, 사윗감이 따로 없구만. 덕순아, 너는 어떠냐? 어머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정식으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을 나선 선비는 덕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덕순이는 내 사람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덕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수줍은 모습마저 어찌 이리 곱소? 몰라요. 제 마음에 이리도 불을 지르시다니.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날 덕순이는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섰고 어사는 단정한 신랑 차림으로 그 곁에 나섰습니다. 그때 강 너머에서 배 여러 척이 풍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배에는 예전에 덕순이네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셨던 뱃사공들이 타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요. 덕순이 주모 홀레의 강물도 흥에 겨웁니다요. 사공들은 배 위에서 혼례를 축하했고 강가에는 웃음과 박수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덕순이와 양부모는 나루터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 이 집과 살림을 다 덕순이에게 넘깁시다. 나도 그리 생각했소.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 이건 다 네 것이란다. 그럼 이것들을 공공한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네 뜻대로 하여라. 어사나리와 혼인을 하였지만 덕순이는 한결같았지요. 덕순이는 늙은 양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나루터 사람들을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사가 관물을 마치고 돌아오면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